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의 둘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장부터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암소야, 고생했어. 예, 짧네요 일단.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암소 얘기냐,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굉장히 특이한 행사가 있었어요. 예.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월정리에 폴로만 목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암소 3마리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주인공은 다롱이, 구피, 똑순이 이렇게 이름을 3명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름이 있군요, 소한테. 네, 소한테도 이름을 줬다 그래요. 13년 전에 이 목장주가 귀농할 때 12마리를 샀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계속 키웠대요. 아, 그러면 지금 13살이에요, 소들이? 아니, 그때 그러니까 한 살이었을 때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연로하신 소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5마리가 있다가 예, 그중에 3마리가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은퇴를 시켜서, 보통 이러면 도축장으로 보내잖아요. 파티해야죠. 원래 보통은 이제 도축장으로 보내지 않고 예. 내가 이 소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목장에서 그냥 키우겠다. 아, 진짜요? 예.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래서 이 암송아지들을 위해서 이 은퇴식 날 그 목장 부부가 목초만 먹여 소를 키운다, 이런 요들송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아, 요들송이요? 요들송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목장주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서울 토박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사료 전문가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목초 등을 이제 무역 거래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장흥이라는 곳에 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2011년 장흥으로 귀농하면서 목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축사와 풀밭 등 28,000여 평을 구입을 해서 160여 마리를 현재 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랄까요? 이 목장주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를 키우게 되면은 도축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굉장히 소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 우리가 얘기할 때 동물복지농장 같은 그런 개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농장, 네. 방목하는 스타일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뒤에 또 설명을 우리가 조금씩 들을 테고요. 시인님,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 좀 알고 싶어요. 같이 협의해서 하셨겠지만은. 네, 저 이 기사를 처음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읽는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장흥이라고 하는 데가 소가 굉장히 유명해요. 뭐 평창소 뭐 유명하고, 삼합 있잖아요. 삼합. 장흥 삼합이 있잖아요. 예. 혹시 모르세요? 장흥 삼합? 장흥 삼합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고. 아마 가서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만큼 소를 많이 기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역 분들은 장흥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자흥이라고 하거든요. 자흥이요? 네? 자흥. 왜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짜흥 그래요. 어디 출신이야? 짜흥 출신이냐? 그러면 장흥인 줄 이제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은 이제 알아듣는. 짜흥 소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짜흥 소가. 네. 거기서 소랑 뭐 거기 해안가니까 가리비랑 이렇게 묵은지랑 해서 맞아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자꾸 소 먹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기사 이 아이러니가 너무 이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늘 당연히 암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쩌다 지배종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예. 이 고기는 고기이기 전에 생명체였는데, 소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 못 살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뭐 닭, 오리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 그리고 이 슬픔, 이 겸연쩍음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 기사를 읽었고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육식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책감을 느끼는 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 저도 고기를 좋아하기 얘기하시다 때문에. 보면은 죄책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뭐 모든 동물은 또 살기 위해서, 사자가 이를테면은 들판에 있는 다른 생물을,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인간도 육식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얼마나 이제 윤리적으로 이 고기를 소비하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목장 이름이 풀로만이에요.
풀로만이라고 하는 거는 풀로만 키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풀로만의 대표님이 이 소를 이렇게 도축을 안 하고 은퇴한 소를 도축을 안 한 게 신세를 갚으려고 한다. 그동안 경제동물로 일해오다가 반려동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햄스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막 그쵸. 누구는 뭐 코끼리를 키우신다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막 요즘 뭐 동화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문제는 벌레도 키우고 많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사료비를 감당하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이거는 경제성의 논리로 봤을 때는 거의 빵점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반려동물하고 가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겠죠. 개를 얘기할 때 지금 개 도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하지 말자. 우리가 개 식육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은 가축으로서 규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 돼지, 닭 이런 건 가축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지금 목장주 얘기하신 거 봤잖아요. 예. 그냥 반려동물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가축은 뭐고 반려동물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애완동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차이일까? 도대체 이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먹어야 돼?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잡식성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후와 관계없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고 있다고 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윤리적인 관점에 더해서 그런 관점도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돼지를 몇 마리 정도 도축해서 먹을까요? 한 100만 마리 먹나요? 아마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예. 소 같은 경우가 한 92만 마리? 92만 마리. 소는 얼추 제가 말한 숫자랑 비슷했고요. 네. 돼지는 그거보단 더 먹겠네요. 1,800만 마리. 1,800만 마리요? 네. 닭은요 10억 마리. 근데 우리가 유독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예. OECD 평균으로 말하면요. 평균보다도 우리가 한 10kg 이상 더 먹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비해온 국가 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OECD에서 단연 1등이에요.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요. 훨씬 많은 돼지고기를 먹는 나라고요. 우리가 치맥하니까 닭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 것 같잖아요. 예. 닭하고 그다음에 뭐 오리, 소 이거는 평균보다 좀 적게 먹어요. 우리나라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면 회식하면 삼겹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돼지를 유독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돼지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의 표지가 유난히 눈에 띄는 이제 윤리적 소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동물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예. 이게 김다은 정윤영의 글이고요. 돌고래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자, 일단 저는 점심에 오늘 돼지고기 먹었고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취향으로서 고기를 좋아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에 들어간 사료 때문에 기후 위기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또 굶주리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더 거시적인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인류에게 유익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건강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육식이 그리고 이 책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생추어리를 다루고 있는데 예. 동물들의 보호 공간이죠. 그래서 이군 네 군데의 생추어리가 나와요. 그 소를 보호하는 인제 생추어리가 있고 또 화천에 우리나라 곰이 들어왔었잖아요. 예. 지금 그 곰들을 따로 보호해주는 화천의 곰 보금자리 그리고 제주에서 은퇴한 경주마들. 이 원래 경주마들이 은퇴하면 고기로 쓰이거나 그냥 죽는다고 해요. 그 말들을 보호하는 곶자왈 말 보호센터 및 말의 숲 그리고 이 표지 모델인 새벽이 돼지 새벽이를 보호하고 있는 새벽이 생추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더 급진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고 그 충격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동물 복지나 윤리적인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책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동물권, 동물복지의 문제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옥스퍼드 대학이 지난해 발표한 건데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은 온실가스가 그 채식을 하는 것보다 최대 4배가 많다라는 건데 이제 고기 100g 이상을 하루에 먹는 거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요즘엔 고기도 키워요. 고기도 만드니까.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은 이제 숲 같은 데를 밀어가지고 그거를 녹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사료 같은 것들을 좀 잔뜩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먹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소가 트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산화탄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이왕 먹을 거면은 닭을 먹으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예 안 드시는 분 아니면 생선만 먹는 분 닭고기까지 먹는 분 뭐 붉은 고기는 안 먹고 닭고기만 먹는 분 그런데 닭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굉장히 적게 배출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꾸로 말하면요. 보통 이제 동물들한테 지금 아까 풀만 먹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곡식을 많이 먹여요. 특히 우리가 마블링 낀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단계에서 곡식들을 많이 먹이는데요. 고기의 그램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곡식을 먹이는 게 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곡식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구석에선가 지구에 또 다른 사람은 굶주린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비건을 실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그러니까 바다 생태에 대해서 그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참치를 잡다가 그렇게 상어를 많이 잡는데요. 근데 상어를 그냥 뭐랄까 죽인 다음에 버려요. 그냥 바다에. 상어를 뭐 이렇게 마땅히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건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우유도 잘 못 마시는데 불내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비건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밖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김밥도 못 먹어요. 김밥도 다 보통의 경우에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불고기 김밥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외식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기를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게 집어넣거나 우유를 당연하게 넣는 것처럼 돼버렸던 것 같다. 그건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이 비건으로 채식주의자로 산다라는 게 더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더라고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대한 이렇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발달이 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작품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돼지가 있는 교실. 요게 좀 궁금하네요. 가져오신 것 중에. 일본의 구로다 야스유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거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피짱은 내 친구라고 하는 영화로 2010년에 만들어진 적도 있고요. 이걸 학교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이 구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사카 북쪽에 있는 일종의 신흥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로 부임을 하게 돼요. 교사로. 그러니까 이게 히가시노세라고 하는 초등학교인데요. 여기에 가서 아이들하고 보통 이제
그 새도 기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금붕어도 키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키우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다 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게 되면 학교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키우는 뭐 사육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새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돼지를 키우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점점 그리고 돼지가 이제 사이즈가 커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관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예, 누가 돌볼 것이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4학년 담임으로 부임을 하는데 3년 동안 학교에서 돼지를 키워요. 예.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울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축장의 견학도 가고 이러면서 생명에 관한 것들을 아이들하고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6학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한테 키우도록 맡겨야 될 것인가 이 돼지를 핏장이라고 부르는 이 돼지를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올 때까지 결론을 못 내려요. 네. 아이들이 막 치열하게 회의를 뭐 며칠 동안 하고 학부모회의까지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요. 도축장으로 결국 보내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펑펑펑 울면서 이제 이 돼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예. 보내면서 그런 그 문구가 나오는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을 기회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가 막 지극히 당연하게 고기를 먹지만 예. 정말 이 돼지가 어떻게 하면 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지 또 돼지를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예, 시인님도 작품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그림책 가져왔는데요. 권정민 그림책의 사라진 저녁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 보면 이제 그 코로나 때 책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 배달 음식이 엄청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요. 근데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전체 동이 삼겹살, 족발, 보쌈, 제육볶음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이만큼 시켰는데 이제 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앞으로 와요.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서 그 돼지 한 마리를 보고 어떻게 하지라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조리 도구, 도축 도구 같은 걸 다 또 인터넷으로 사요. 그래서 그게 또 집 앞에 택배로 와서 그걸로 막 회의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돼지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민이 해결됐구나. 다른 거 시켜 먹어야지 하고 이번엔 다른 걸 시켰는데 그때 택배 또 올 거 아니에요. 문 앞에 어떤 게 놓여 있었을까요? 뭐 맛있는 고기가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살아있는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닭 한 마리요? 살아있는 돼지가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닭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를 볼 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된 고기를 보잖아요. 그 예. 고기를 보고 살아있는 돼지를 상상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목살을 보고 돼지 모습을 보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목살은 원래는 한 마리 살아있는 돼지였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인간의 가볍게는 간단하게는 인간의 측은지심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짧게 마지막으로 저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암소야 고생했어라는데 결국은 고생했어라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암소가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랑 동등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고기로만 대하지 말고 형상을 갖추고 살아있고 뭔가 감성을 느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이걸로 수십 수만 마리가 인간의 그 단순한 먹거리 때문에 네. 살처분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